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 관계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손흥정, 손흥민 부자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도 손흥민같이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손흥민 같은 아들을 키워내는 방법. 이 문구를 보고 내 자식의 연봉이 150억이 되게끔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손흥정 감독이 말하는 자식교육법과 정확히 180도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손흥정 감독의 신작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에서 자신의 자식 교육 철학에 대해 많이 언급했는데요. 자식은 부모가 낳았지만 절대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이의 재능과 개성보다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아이의 행복을 무시하며 키워냈을 때 내 자식이 30대 40대가 되어 월요병에 걸리고 권태기 번아웃이 온다면 그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지 않냐고 말합니다. 부모 또한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밝혔죠.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손흥민 선수를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옆에서 케어해준 걸로 유명한 아버지 아닌가?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흥민 선수를 학교 축구부 훈련에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1대1 맞춤으로 훈련을 도왔죠. 하지만 손흥정 감독의 이러한 결정과 행동에는 자신의 욕망이 아닌 아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하는 게 행복하다고 말해왔고 지금까지도 축구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죠. 손흥정 감독은 이런 아들의 행복을 지지했던 겁니다. 지금도 아들이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언제든지 축구가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면 그만두는 것에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고 말했죠. 이번 책을 읽어보면 손흥정 감독의 가치관과 삶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기준들이 명확하게 자리 잡혀 있어 외적으로 보이는 단단함이 어디서 왔는지 수긍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인상 깊었던 몇몇 부분들을 함께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 손흥정 감독은 막노동 일을 하며 경제생활을 이어갔는데요. 당시 12년 된 프라이드 자동차를 타고 다니자 사람들이 썩은 차가 아니냐고 말할 때 손흥정 감독은 이런 생각과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차는 오래되었어도 트렁크며 좌석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깨끗하게 치워가며 타고 다녔고 돈만 빼면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며 안 보이는 남보다 잘 보이는 나에게 집중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나갔다고 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외부 시선을 맞춰 살지 않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해나가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채워나갈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이런 삶의 태도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해 나가는 손흥정 감독의 심플한 사고방법과도 연계되어 있는데요. 손흥정 감독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가치를 어디에 뒀는지 스스로 묻는다고 말합니다. 아들 손흥민이 조언을 구할 때도 판단과 결정의 옵션을 함축해서 아주 단순화시켜 주려고 노력한다고 밝혔죠. 또 손흥민 선수에게 항상 하는 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야 한다. 나 말고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을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아무나 가까이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위축되지 마라. 주눅들지 마라. 배짱을 키워라. 중요한 건 너고 너의 꿈이고 너의 경기력이고 거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해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악의성을 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의 잘못이지 그걸로 내가 쭈그러들거나 수그러들 일이 뭐가 있냐고 말합니다. 생각의 지배권, 삶의 지배권, 내 지배권을 남에게 넘겨주지 말라고 말하며 항상 우주 한복판, 그 중심에 나를 놓을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흥정 감독의 생각과 말, 행동들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된 점이 보입니다. 바로 주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제 공부의 필요성도 여기서 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나를 장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돈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도 계속 느끼며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철저한 관리와 화려한 것에 관심 없어 보이는 손흥정 감독이 의외의 선택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대형 카페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춘천에서 손흥민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바로 옆에 인필드라는 카페도 손흥민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배우는 학생들을 픽업하기 위한 학부모들이 대기할 공간이 없는 데에서 차관해 가족들이 아이디어를 모았다고 하는데요. 먼 곳에서 오는 학부모들이 기다리는 동안 잠깐이라도 힐링을 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손흥민 선수가 처음 독일 함부르크로 넘어갔을 때 경험도 녹아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아들이 훈련하는 4-5시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훈련장 옆에서 기다렸던 손흥정 감독이었으니까요. 한국보다 더 열악하고 낯선 환경인 타국에서 경험했던 그 시절을 통해 그 누구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헤아릴 줄 아는 손흥민 부자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책에서 손흥정 감독이 생각하는 여러 리더들 중 최고로 뽑는 사람의 생각지 못한 답변이 나오는데요. 바로 라이트 형제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이야말로 리더의 가장 핵심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모험이 성공에 이르는 경우 모든 인류가 누릴 혜택까지 상상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있기 전보다 내가 있는 지금 단 1%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제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리더의 최고 덕목으로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손흥정 감독이 후회하는 것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독서를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세상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을 거고 도전이라든가 시도라는 말에 굴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하죠. 또 손흥정 감독도 운동하고 독서, 매일같이 이 둘에 집중하는 삶이 진짜 쉽지만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힘든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쉬워지는 경험을 한다고 말하며 운동과 독서로 자신의 삶이 계속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해줍니다. 15년 동안 책을 읽고 독서 노트를 쓰는 일이 일상 루틴으로 가져온 손흥정 감독의 말이라 더 신뢰가 붙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